검은색 승합차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 금속성 소리는 최금자가 평생 잊지 못할 소리였다. 썬팅된 창문 너머로 30년을 살았던 자신의 아파트가 서울 스카이라인 속으로 사라져갔다. 85세의 나이. 어제까지만 해도 70억 원의 자산가였던 그녀는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자유조차도. 제발, 제발 내려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앞좌석의 요양원 직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다는 듯. 금자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가죽 시트를 움켜쥐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오늘 아침만 해도 강미정은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석 달 전 외로운 자신의 마음을 녹였던 바로 그 따뜻한 미소. 하지만 금자 할머니가 부동산 서류를 보고 싶다고. 자신이 대체 뭘 서명한 건지 알고 싶다고 하자. 미정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차갑고 포식자 같은 얼굴로. 할머니, 그만 떼쓰세요. 서류는 다 합법적이에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다 주셨잖아요. 법무사님도 보셨고요. 자발적. 그 단어가 금자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승합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서울 외곽을 향해 달렸다. 그린힐 프리미엄 요양원이라는 곳.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감옥.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유한 여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외로움이 사람을 절박하게 만드는 그곳으로. 석 달 전으로. 석 달 전. 최금자는 35층 아파트에 홀로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아들에게서 온 전화. 전화를 받기도 전에 그녀는 알았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 나 민수야. 요즘 어떠세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금자는 그 아래 깔린 진심을 읽을 줄 알았다. 그냥 그래. 엄마, 저기. 요즘 사업 자금이 좀 막혀서 그러는데 강남 아파트 하나만 제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엄마는 부동산이 많으시잖아요. 역시나. 전화의 진짜 이유가 나왔다. 민수야.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에이. 무슨 말씀을. 그냥 미리미리 세금 계획 세우는 거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알았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딸 영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엄마, 오빠가 또 돈 얘기했죠. 오빠 말 믿지 마세요. 도박 빚도 있대요.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금자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안전하게. 웃기는 소리. 자식들은 이제 자신을 어머니로 보지 않았다. 70억짜리 ATM으로 받다. 그저 돈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를 둘러봤다. 이 모든 이 모든 공간. 하지만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셨지만 가장 아픈 건 가슴이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남편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던 시절.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을 사던 시절. 그땐 다들 날 필요로 했는데.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시절. 이제 그들은 그녀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재산만 잡으려 했다. 다음 날 아침, 딸 영희가 찾아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계획 미리 세워놓으면 나중에 오빠랑 싸울 일도 없잖아요. 영희야, 엄마는 그런 거 하기 싫다. 엄마, 왜 그래요?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그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미리미리 해놔야 한다니까요. 치매. 그 단어가 금자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치매가 오면 너희가 날 어떻게 할 작정이냐?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갔다. 금자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식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재산으로 봤다. 2주 후 금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급성 폐렴.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카카오톡으로 빨리 나으세요. 5글자만 보냈다.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어느 날 천장을 바라보며 금자는 생각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거지? 70억 원. 그 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곁에 아무도 없는데. 퇴원을 앞둔 날 병원 코디네이터가 찾아왔다.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전문 간병인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 차라리 돈을 주고 사는 관계가 나았다. 적어도 솔직하니까. 좋은 분으로 부탁드려요. 며칠 후 박미정이 금자의 아파트 문 앞에 섰다. 40대 초반. 단정한 외모에 환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할머니를 돌봐드리게 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이 왔네. 들어오세요. 미정은 프로였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정은 금자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할머니, 젊으셨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럼 남편이랑 둘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하나 부동산을 샀지. 와,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미정이 금자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금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게. 미정 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금자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한 달이 흘렀다. 미정은 완벽했다.
아침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주. 저녁에는 함께 트로트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금자는 8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미정아,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맛이 나는구나.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금자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이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하지만 미정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며칠 전에 아드님 오셨잖아요? 응. 민수가 왔었지. 또 돈 얘기하러. 네. 사실 그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아드님이 누군가랑 통화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바로 후견인 신청 들어간다고요. 금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뭐라고? 할머니, 요즘 노인 재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식들이 부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예요.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내 자식들이. 설마.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친아들이 노모를 치매 환자로 위장. 70억대 재산 편취. 후견인 제도 악용한 자식들. 부모 재산 빼돌려. 할머니, 이 기사들 좀 보세요. 요즘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기사 속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아니, 곧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았다. 미정아. 나, 어떡하지? 미정은 금자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산을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증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아무리 후견인 신청을 해도 가져갈 재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정은 금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 저 할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제가 할머니 재산을 지켜드릴게요. 증여가 아니라 신탁 형태로 하면 할머니가 필요하실 때마다 쓰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금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미정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미정아, 정말 날 배신하지 않겠지. 할머니,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제가 어떻게 할머니를 배신해요? 저는 할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만 바라요. 할머니는 저한테 친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금자는 미정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8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느꼈다. 고맙다. 미정아. 정말 고맙다. 미정은 금자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금자가 볼 수 없는 미정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가득했다. 일주일 후, 미정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할머니, 이번 주에 법무사 선생님 만나러 가요. 서류 작업 시작해야죠. 그래야겠지.
민수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할머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법무사 사무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최 금자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게 신탁 계약서고, 이게 증여 계약서예요. 신탁이랑 증여랑 뭐가 다른 거예요? 신탁은 말 그대로 박미정 씨가 관리만 하는 거고, 증여는 뭐 형식상 필요한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금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정을 믿었다. 미정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설명 들었어요. 할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금자는 서명했다. 1장, 2장, 3장, 총 16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모든 예금, 모든 것이 강미정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다. 금자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민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재산은 안전하겠지. 네. 할머니, 이제 완전히 안전해요. 미정이 대답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안전해. 내 손 안에. 서류가 처리된 다음 날, 모든 게 달라졌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약 드셔야죠. 아침,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만 남았다.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별일 없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금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됐다. 미정아,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미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집에서 쉬셔야죠. 뭐? 나 건강해. 나 나가야 한다니까. 금자가 일어서려 하자 미정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미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미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재산은 이제 제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할머니, 어제 서명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게 다 증여 서류였어요. 신탁이 아니라요. 이제 할머니 재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제 겁니다. 뭐라고? 너 나를 속인 거야? 미정은 웃었다. 차갑고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속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가 멀쩡한 정신으로 법무사 앞에서 서명하셨잖아요. 법무사님도 할머니가 정상이라고 확인하셨고요. 금자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럴 수가. 할머니,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해드린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나 연기하느라 힘들었는지 아세요? 할머니 옛날 얘기 듣는 거 진짜 지루했다고요. 금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손길도, 함께 나눈 이야기도. 미정아, 제발. 아, 그리고 할머니.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네, 저 박미정입니다. 그린힐 프리미엄 요양원이죠. 예약했던 거 말이에요. 네, 오늘 입소시킬게요. 비용은 제가 할머니 돈으로 다 낼 거예요. 어차피 제 돈이니까. 요양원. 나는 안 가. 미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금자가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 다시 주저앉았다. 미정은 냉정하게 내려다봤다. 할머니, 저항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건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 돌려달라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나쁜 년. 너. 할머니. 욕하지 마세요. 요양원 가서 치매 환자 취급받기 싫으시면요. 미정은 금자의 턱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할머니가 멍청했던 거예요. 외롭다고, 자식들한테 서운하다고, 그렇게 쉽게 남을 믿으면 어떡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금자는 울었다. 85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다. 그날 오후, 검은색 승합차가 금자의 아파트 앞에 섰다. 요양원 직원들이 내렸다. 최금자 할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미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나 버리지 마. 하지만 미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짐을 챙기느라 바빴다. 금자의 소중한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마구 쳐넣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가세요. 새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요양원에서요. 금자는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이웃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다. 저 할머니 치매 걸렸나 봐. 가족이 요양원 보내는 거 보니 상태가 심각한가 보네. 승합차 안.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평생 살았던 강남의 거리가 멀어져 갔다. 70억 원을 모으기 위해 뒷담 흘렸던 그 거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금자의 눈에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 미정아. 너 절대 가만 안 둔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쯤 달렸을까. 그린힐 프리미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겉으로는 고급스러운 건물이었다. 하지만 금자에게는 감옥이었다. 어서 오세요. 최금자 할머니시죠? 강미정님께 이미 연락받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박미정님이 모든 비용을 다 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좋은 분. 그 말을 들은 순간 금자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래요. 정말 좋은 분이죠. 금자는 배정받은 병실로 들어갔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다. 하지만 창문에는 안전바가 쳐져 있었다. 떨어지지 말라고.
하지만 금자의 눈에는 철창으로 보였다. 침대에 앉아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미정아, 너는 내가 늙고 약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냥 얌전히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금자는 주먹을 쥐었다. 85세의 주먹. 힘은 없었지만 의지는 강했다. 하지만 난 아직 안 끝났어. 85년을 살아온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금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밤 순찰 시간이었다. 금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린힐 프리미엄, 요양원 305호실. 최금자가 이곳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종이컵에 담긴 알약들을 내밀었다. 빨간 것, 파란 것, 하얀 것. 총 5달. 이게 다 무슨 약이에요? 혈압약이랑 수면제, 진정제예요. 할머니가 밤에 잘 주무셔야죠. 금자는 알약들을 바라봤다. 수면제와 진정제. 자신을 조용히 만들기 위한 약들. 나 안 먹어도 잘 자요. 할머니, 드셔야 해요. 박미정 님이 꼭 드시라고 하셨어요. 박미정.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금자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금자는 알약들을 입에 넣는 척하고 간호사가 돌아서자마자 휴지에 뱉어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베개 밑에 숨겼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해. 약에 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흘째 되는 날, 박미정이 찾아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할머니,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미정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그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정아. 금자는 미정의 손을 붙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제발.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집에 데려다 줘. 할머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간호사들도 친절하잖아요. 미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미정은 금자의 손을 뿌리쳤다. 할머니, 이미 다 제 거예요. 할머니가 줄 것도 없어요. 미정아. 그리고 할머니. 미정은 몸을 숙여 금자의 귀에 속삭였다. 여기 간호사들한테 이미 다 말해놨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나 재산 뺏겼다고 소리쳐도 다들 망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금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너, 할머니, 얌전히 계세요. 여기서 편하게 여생 보내시면 되잖아요. 제가 비용은 다 될 거니까. 미정은 일어서며 간호사에게 말했다. 이 간호사니, 할머니가 오늘 좀
흥분하시네요. 약 좀 더 드리는 게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안 돼. 나 약 안 먹어. 하지만 간호사 두 명이 금자를 붙잡았다.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고 알약을 밀어 넣었다. 할머니, 저항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지세요. 금자는 울면서 약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미정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금자는 이를 악물었다. 기다려, 미정아. 내가 반드시. 하지만 약 때문에 정신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금자는 침대에 쓰러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금자는 매일 밤 약을 숨겼다. 베개 밑, 서랍 속, 화장실 환기구. 30알이 넘게 모였다.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야. 낮에는 일부러 멍한 척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다. 이 간호사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할머니,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금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깜빡했네. 금자는 간호사가 돌아서자 예리한 눈빛으로 복도를 관찰했다. 간호사들의 순찰 시간, 문이 열리는 시간, 방문객이 오는 시간, 모든 것을 기억했다. 85년을 살아온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약한 척하는 게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2주째, 금자는 요양원의 구조를 파악했다. 3층에는 CCTV가 3대 있었다. 복도 양쪽 끝과 간호사실 앞, 사각지대는 화장실과 청소도구실. 어느 날 오후, 금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를 걸었다. 그때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청소 아주머니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아주머니, 혹시? 금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5년 됐죠. 그럼 혹시 여기 이상한 점 못 보셨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저를 여기 가둬놓은 사람이. 할머니, 청소 아주머니가 금자의 말을 끊었다. 할머니가 처음이 아니에요. 네. 여기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약에 취해서 지내다가 그냥 조용해지는 거죠. 금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아주머니는 왜 신고 안 하세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기 일 잃으면 제 가족은 어떡해요? 금자는 이해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할머니, 청소 아주머니가 금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네.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저도 끝장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3주째. 이 간호사가 금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이 간호사는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다. 20년 넘게 요양원에서 일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할머니. 이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 약 베개 밑에 숨기신 거 알아요. 금자는 깜짝 놀라 이 간호사를 쳐다봤다. 어떻게? 20년 넘게 이 일 했어요. 환자들이 뭘 하는지 다 알죠. 그럼 신고하실 거예요. 이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 박미정이라는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저번 달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80대 할아버지 한 분. 그분도 재산을 다 누군가한테 넘기고 여기 들어오셨죠.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금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나도. 할머니,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증거도 없고 제 직장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간호사는 작은 종이 쪽지를 금자의 손에 쥐어줬다. 이 변호사 전화번호예요. 제 친구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탈출하시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어떻게 탈출해요? 그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모른 척은 해드릴게요. 이 간호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할머니, 3일 후 금요일 밤 10시. 그때 제가 야간 순찰 담당이에요. 그날 밤에는 제가 좀 피곤해서 잠깐 졸 것 같아요. 금자는 이 간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이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꼭 살아서 나가세요. 그리고 그 나쁜 년한테 복수하세요. 그날부터 금자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청소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손에 넣었다. 할머니, 이거 제 핸드폰이에요. 녹음 기능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금자는 녹음기를 속옷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미정이 다시 올 때를. 4주째 수요일. 미정이 왔다. 이번에는 한 남자와 함께였다. 할머니, 인사드려요. 이분은 제 약혼자 지훈 씨예요. 약혼자. 금자는 속으로 비웃었다. 자신의 돈으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미정은 일부러 금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할머니 강남 아파트 팔면 얼마나 나올까? 글쎄, 시세가 30억은 될 거 아냐? 30억이면 우리 신혼집 사고도 남겠네. 금자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녹음기의 버튼을 살짝 눌렀다. 미정아, 너 정말 내 돈으로 결혼해? 당연하죠.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이라고. 너 나를 속인 거잖아. 할머니, 또 헛소리 하시네요. 역시 치매가 심하셔. 미정은 약혼자를 보며 웃었다. 여보, 봤죠? 할머니가 완전히 정신이 없으시죠? 이러니까 요양원에 계셔야 해요. 그러게.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내가 모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미정의 냉소적인 웃음, 약혼자와의 대화, 재산을 논하는 목소리. 할머니, 잘 있어요. 다음 달엔 결혼식 청첩장 가져올게요. 물론 할머니는 못 오시겠지만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릴게요. 미정과 약혼자가 나가자 금자는 녹음을 멈췄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녹음만으로는 재산을 되찾을 수 없다. 더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했다. 5주째 청소 아주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할머니, 제가 우연히 원장실 청소하다가 봤는데요. 뭘 보셨어요? 박미정이 원장한테 뭔가 서류를 건넸어요. 봉투에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뇌물이겠죠. 그리고 서류 중에 할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최금자 사망진단서 사전 준비라고 써 있었어요. 금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망진단서? 네. 아마 할머니를 여기서 청소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금자는 이해했다. 미정은 자신이 자연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다. 아예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빨리 나가셔야 해요. 정말 위험해요. 알았어요. 금요일 밤에 나갈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요일 밤 9시에 비상구 쪽 문 열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 꼭 살아남으세요. 금요일이 다가왔다. 금자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모아둔 알약들을 작은 봉투에 담았다. 수면제와 진정제. 이것이 무기가 될 것이었다. 금요일 아침, 미정이 갑자기 나타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의 미소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오늘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나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할머니 심장이 좀 약해지셨대요. 정밀 검사 받으러 가셔야 해요. 금자는 직감했다. 이게 미정의 계획이라는 것을. 병원에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싫어요. 나 안 가요. 할머니, 안 가시면 큰일 나요. 미정은 간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2명의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다. 할머니를 모시고 가세요. 안 돼. 놔줘요. 하지만 금자는 85세였다.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들은 금자를 휠체어에 강제로 앉혔다. 아니야. 안 돼.
오늘 밤에 탈출하기로 했는데 금자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때 이 간호사가 나타났다. 잠깐만요. 왜요? 이 간호사니? 할머니 약을 먼저 드셔야 해요. 검사 전에 공복이셔야 하거든요. 아, 그럼 빨리 드리세요. 이 간호사는 금자에게 알약을 건넸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먹지 마세요. 금자는 알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삼키는 척했다. 자, 이제 가시죠. 그들은 금자를 1층으로 데려갔다. 현관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잠깐 큰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금자의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그리고 딸 영희도 함께. 엄마 어디 가세요? 민수가 달려왔다. 누가 우리 엄마를 함부로 데려가는 거야?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저희는 병원에. 병원. 누가 허락했어? 영희가 소리쳤다.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병원에 데려간다고. 금자는 자식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워했던 자식.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자신을 구하고 있었다. 아니,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모든 재산을 박미정에게 넘긴 것을. 엄마, 집에 가요.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 승합차에서 멀어졌다. 미정은 당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자식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 박미정 씨, 당신 엄마한테 대체 뭘 한 거예요? 재산 넘기라고 협박한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자발적 85세 노인이 70억을 자발적으로 남한테 줘. 말이 돼요. 영희의 날카로운 추궁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서류는 다 정식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건 아니죠. 우린 변호사 선임했어요. 재산 돌려받을 거예요. 민수와 영희는 금자를 차에 태우고 떠났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제 길을. 차 안에서 금자는 자식들을 바라봤다. 민수와 영희는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오빠, 변호사가 그러는데 재산 돌려받기 힘들대. 그럼 어떡해? 엄마가 멀쩡한 정신으로 서명한 거라면 일단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해. 그래야 후견인, 친청이라도 할 수 있잖아. 금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식들도 결국 재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식들이 고마웠다. 엄마, 집에 가시면 편히 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민수의 말에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요양원이 멀어져 갔다. 이 간호사와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미정과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금자는 다짐했다. 미정아,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수할 거야. 내 재산만 뺏긴 게 아니야. 내 존엄도, 내 신뢰도, 내 마음도 다 뺏겼어. 그 값을 치르게 해줄 거야. 그날 밤, 민수의 집. 금자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자식들은 거실에서 또 수군거리고 있었다. 오빠, 변호사 비용만 3천만 원이래. 그래도 해야지. 70억인데. 그런데 이길 수 있을까? 모르지. 일단 해봐야지. 금자는 눈을 감았다.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자신도 결국 똑같았으니까. 돈 때문에 미정을 믿었고,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금자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 미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획.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이 간호사가 준 변호사 전화번호. 내일 연락해야지. 그리고 금자는 또 다른 것을 기억했다. 미정이 원장에게 건넨 서류. 사망진단서, 사전 준비 문서. 그래, 그거야.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금자는 주먹을 쥐었다. 85세의 늙은 주먹. 하지만 그 안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금자가 평생 살았던 도시. 평생 일했던 도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할 도시. 미정아, 너는 내가 늙고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어. 금자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나는 85년을 살아왔어.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모든 고생을 다 해봤어. 너 같은 애송이한테 질 내가 아니야. 밤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 유양원의 약 냄새가 아닌 진짜 자유의 공기. 이제 시작이야. 금자는 미정이 병실을 찾아온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정의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다가올 때 금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이미 몇 주 동안 모아둔 약이 있었다. 미정이 비웃듯 말하는 순간 금자는 물컵을 건네며 이것 좀 마셔보렴. 너도 요즘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잠시 후 미정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금자는 담요 속에 숨겨둔 열쇠를 꺼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자유의 냄새가 났다. 금자는 요양원 뒤편 문을 통해 빠져나와 미리 연락했던 변호사와 합류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금자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 애가 내 돈을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가 문제죠. 금자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미정이 재산을 세탁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한 회계 자료와 내부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 기소를 부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며칠 후 법정에서 미정은 여전히 완벽한 외모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서류와 증거는 모두 금자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방 청석에서 금자는 차분하게 증언대에 올랐다. 나는 늙었고 그래서 속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죄가 아닙니다. 탐욕은 젊은 그대의 죄였지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금자는 눈을 감았다. 돈을 잃은 대신 진실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금자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돈 다시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건 벌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한 자선 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누구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그날 밤 금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역 플랫폼에 섰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구나. 누구나 이런 순간을 한 번쯤은 겪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해 두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